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흘러갈지 양재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 구속 여부가 관심이었는데 어제 기각이 됐습니다. 기각 이유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제 오전 11시에 이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있었는데요. 결과는 한 12시간 정도 지나서 오후 11시 반 정도에 나왔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기각이 됐고요. 재판부가 보기에는 일단 상당 부분이 소명이 됐다라고 봤습니다. 방어권 행사를 고려하는 것도 굉장히 한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서 증거인멸을 하려고 한 시도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였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한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는 앞서 설명드린 이제 증거인멸의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또 도주의 염려가 있는지 이 두 가지를 보게 되는데요. 사실 유한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얼굴이 알려진 공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도주의 염려는 없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계에서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봤고요. 그 저변에는 사실은 이제 경찰이 그동안 수사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증거들을 이미 확보했다라는 점, 그리고 그러니까 유아인 씨가 지금 상당 부분 본인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달리 뭐 다 자백을 하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없다라고 본 것이고, 그리고 이제 조금 나눠서 봐야 되는데 대마흡연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다 인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투약할 수 있는 뭐 프로포폴이라든지 뭐 케타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난 의료 목적으로 투약한 것이다. 투약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또 인정을 하고 있고요. 네. 하지만 지금 다툼이 되고 있는 것은 이제 코카인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난 그런 적이 없다라고 이제 부인을 하고 있는데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러면 한 가지 정도 다툰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이제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본인이 적절히 어느 정도의 조치를 취할 수는 있을 것이고 그것이 증거인멸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라고 봤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아인 씨의 지금 법원에서는 기각 사유 중 하나가 유아인 씨의 코카인 투약 여부에 대해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유아인 씨 같은 경우에는 코카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제 국가수에서 보니까 모발이라든지 이제 소변 검사 그리고 혈액 검사를 했을 때 코카인 성분이 나온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코카인까지 투약했구나라고 본 것이었는데 유아인 씨는 현재 나는 코카인 전혀 투약한 적이 없다라고 지금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러한 국가수의 결과를 뒤집기는 뭐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맹점은 수사기관에서 아마 유아인 씨의 코카인 투약 부분에 대해서는 그 국가수의 감정 기록 그것이 유일한 증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아인 씨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을 한다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지금 유아인 씨가 코카인을 투약했다라고 하면 누구랑 같이 했는지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코카인을 누구로부터 구입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경로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국가수의 이런 감정 결과 더불어서 그렇게 내가 유아인 씨와 함께 코카인을 했다라든지 제공을 했다라고 하는 사람의 증언이 더해진다면 이것은 사실 굉장히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 만약에 닥치게 된다라고 한다면 유아인 씨 입장에서도 더 이상 이러한 그 혐의점에 대해서 부인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프로포폴과 케타민 같은 경우에는 의료 목적 투약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지금 수사기관에서 의료 목적보다는 과다하게 투여가 됐다라는 네. 점을 입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법원에서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고 봤지만 경찰 쪽에서는 좀 다른 것 같거든요. 보니까 유아인 씨가 거주지를 숨겼다 이런 보도도 있는데 이건 어떤 얘기인지 궁금해요. 네, 이게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의 거주지가 이제 달랐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3월 7일에 경찰이 압수수색을 시행을 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유아인 씨에게 물어봅니다. 일단은 지금 압수수색을 했을 때 그 거주지가 사실은 주민등록상의 이제 주소지에 갔던 거예요. 왜냐하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사실은 관련 서류를 보고 여기가 집이구나라고 해서 이제 갔던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유아인 씨가 거주하고 있는 곳은 이제 다른 곳이었던 겁니다. 실제 거주하는 곳에는 마약의 이제 투약 혐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었고요. 네. 주민등록상 거주지에는 굉장히 깨끗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아인 씨가 나 여기 주민등록증 거주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고 뭐 달리 거주하고 있는 곳이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던 것인데
수사기관에서는 다른 경로를 통해서 네. 실제로 유아인 씨가 머무는 곳이 그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결국에는 두 곳에 대해서 모두 압수수색을 실시를 했고요. 그 결과 많은 그런 마약 투여라든지 그런 정황들이라든지 증거들을 확보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아니 만약에 증거인멸에 고의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때 당시에 내가 주민등록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여기 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텐데 본인이 거기에 이제 만약에 압수수색을 하면 많은 증거들이 나올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이것을 숨기려고 이렇게 증거인멸의 차원에서 네. 진술을 달리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경찰 쪽에서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경찰은 추가적으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하겠다라는 입장인 것 예.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부분처럼 코카인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누구랑 투여를 했는지, 언제 했는지, 그리고 어떠한 경로로 이렇게 입수를 하게 됐는지 이것에 대한 뚜렷한 증거가 지금 없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걸 위해서는 유아인 씨에 대한 수사가 계속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아무래도 인신이 이제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뭔가 말맞추기를 할 가능성도 있다라든지 이런 염려 때문에 경찰은 아니다. 증거를 지금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반드시 재신청하겠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유아인 씨 입장도 궁금하고요. 영장 심사가 끝나고 돌아가던 중에 페트병에 맞기도 했다면서요? 맞습니다. 유아인 씨가 어제 한 12시 정도 사정이 가까운 시간에 어쨌든 본인이 이렇게 본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라는 소식을 접하고 귀가를 하는 그 과정에서 네. 뒤에서 한 남성이 이제 500ml짜리 이제 페트병을 이제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도 조금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것 같고요. 일단은 취재진이 물은 질문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에 감사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취재진들이 코카인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면서 남은 절차 성실하게 수행해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영장심사에서도 어제 유아인 씨의 진술이 바뀌었다 이런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혼자 했다 이런 말을 했다가 여러 명과 같이 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거는 뭐고 앞으로는 수사 방향이 어떻게 좀 흘러갈까요? 일단은 유아인 씨의 입장에서는 본인과 같이 범법 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본인이 얘기를 하기는 좀 꺼려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일단은 대마 사실을 부인하기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주거지에서 대마로 추출되는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본인이 어쨌든 모발 검사에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대마를 안 했다라고 하기는 어려운데 다른 사람이랑 누구랑 같이 했다라고 하기는 좀 진술하기가 꺼려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처음에는 경찰 단계에서 나는 대마흡연 혼자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경찰이 이런 사람들과 같이 했다라는 것을 다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라는 것을 유아인 씨가 아마도 알게 된 것 같고요. 실제로 경찰이 그런 추가 증거에 대해서는 확보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사기관도 이미 알고 있다 보니까 누구 여러 명과 좀 같이 했다라고 법원에서 진술을 할 때는 솔직하게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유아인 씨와 관련된 일들은 불구속 상태에서 이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다음 사건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12살 초등학생 한 명에게 성착취물을 받아왔던 25명이 검거가 됐다면서요? 맞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굉장히 긴 기간 동안 SNS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 12살이던 한 이제 어린이에게 접근을 합니다. 이 학생에게 접근을 해서 이 학생의 신체가 담긴 사진이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이걸 찍어서 보내라라고 이제 가해 남성들이 요구를 하게 되고요. 어린 아이다 보니까 사실은 본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든지 아니면 이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잘 이해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본인의 신체를 담긴 뭐 사진이나 동영상 다 이제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10대에서 30대 학생 및 직장인으로 추정이 되는 이 남성들이 한 25명 정도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많은 남성들이 이 어린 아이에게 개별적으로 다 SNS로 접촉을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요.
수법은 전형적인 그루밍 수법으로 보입니다. SNS로 연락을 해서 굉장히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면서 너 네. 너무 예쁘다 내지는 너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면서 굉장히 애착 형성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진을 보내라, 동영상을 보내라라는 요구를 하게 되는데요. 그루밍 범죄의 경우의 특징이 이렇게 어린 아이인 경우에 이 사람과 내가 애착이 형성됐다라고 믿게 되면은 그것을 거스르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두 번 요구에 응하게 되면 점차 수위가 센 요구에도 거절하지 못하고 응하게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 일은 이제 부모, 이 피해자 아이의 부모가 아이의 휴대전화를 봤더니 여러 가지 동영상이라든지 그런 메시지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부터 지금 드러나게 됐고요. 이 아이의 휴대전화를 확보를 받아서 수사기관이 디지털 포렌식을 했습니다. 해서 보니까 이제 피해자들이 한 명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남성들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제 거주지까지 파악이 되고 실제로 수사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네, 부모 입장에서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것 같은데 이 중에 17살 A군은 실제로 이 피해 아동을 만나서 성범죄까지 저질렀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제 그 많은 남성들이 있는 와중에 미성년자 17살 A군도 있었던 겁니다. 이 아이 같은 경우에,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이 어린 B양에게 만나자라고 해서 실제로 만남을 갖게 되고요. 성범죄까지 저지르게 됐습니다. 아마도 강제 추행 내지는 강간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가해자가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처벌이 됩니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가 지금 추가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이 어린 아이인 경우에는 사실은 본인이 애착 형성을 한 이 남성과 어쨌든 SNS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실제로 보고 싶다, 만나자라고 하니까 그것이 이제 애정 표현이라고 본인은 착각을 해서 실제 만나게 되고 하지만 고스란히 이렇게 성범죄에 노출이 되게 된 상황으로 보이고요. 이 이제 17세 A군이 확보한 그 영상이나 동영상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다라고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워낙 이게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진 범죄다 보니까 피해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피의자들은 10대부터 30대까지의 남성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피의자들 간의 접점이 있는지 이게 뭐 조직적 범죄인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네, 저도 처음에 이 뉴스를 봤을 때 이렇게 많은 남성들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범행을 해서 이 피해 학생에게 속여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받았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네. 이 25명에 이르는 남성들은 각각 이 A양과 이 12살 여자아이와 연락을 해서 동영상이라든지 사진을 이제 넘겨받게 된 것이었고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성년자 17살, 10대도 있고요. 30대 직장인 남성도 있습니다. 트위터라는 그 매개를 통해서 이 여자아이에게 접근을 해서 만나자 내지는 나에게 이런 사진을 보내달라라면서 굉장히 똑같은 수법으로 그루밍 범죄를 통해서 이렇게 접근을 해서 사진이라든지 동영상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경찰이 관련 증거물을 다 확보한 상황입니다. 이 남성들에게 가지고 있는 영상이라든지 동영상도 다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처벌에 대해서 좀 빠져나가기는 힘들 것 네. 보입니다. 또 충격적인 게 피의자들 컴퓨터에서 발견된 12살 피해자 아동에 대한 성착취물만 1,800건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있지 않을까요? 네, 당연히 있었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 12살짜리 아이에 관련된 동영상과 사진만 1,793건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수차례, 많은 차례에 걸쳐서 장기간에 걸쳐서 이런 그 성착취물을 받게 된 것이었고요. 가해자들이 사실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가해자들의 특징이 한 사람에게만 접근을 해서 이런 성착취물을 받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는 여러 명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더 수사를 해봐 보니까 네. 이 가해자들의 휴대전화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이 12살 아동이 아닌 다른 아동의 사진과 동영상도 있는 겁니다. 보니까요. 피해자가 45명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요. 네. 성착취물이 4,352건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피해자들로부터 많은 성착취물을 이 남성들이 받았다라고 지금 보이고 있고요. 수사 상황은 피해자 45명 중에 12명은 이미 조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피해 사실을 확인했고요. 남은 33명에 대해서도 지금 소환을 해서 어떤 피해를 받았는지 다 수사를 해갈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확보한 이런 사진이라든지 동영상 다 폐기 조치했습니다.
네, 이 12살 피해 아동뿐만 아니라 또 다른 피해자가 있다니 적잖은 충격을 주는데 혹시 이 성착취물들이 외부로 유포되지는 않았을지, 2차 피해가 되지 않았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네, 다행히 아직까지는 외부로 유포된 정황은 없어 보입니다. 네. 일단은 수사기관에서 판단하기로는 이 피해자들로부터 사진과 동영상을 받아서 본인이 그냥 보고 본인이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이걸 외부로 유포했다라고 한다면 단순히 성착취물을 받은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것을 어떠한 영리 목적으로 이렇게 유포하게 되면 더 훨씬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보통신망법이나 아니면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서도 더 가중처벌할 여지가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는 어떠한 외부로의 유출이 된 것은 다행히도 없다라고 보이고요. 사실 2차 피해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런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촬영을 했든 아니면 당사자로부터 이렇게 촬영을 하게 시켜서 내가 그걸 받았든 간에 네. 어쨌든 외부로 유출이 된다라고 한다면 걷잡을 수 없는 피해로 사실 커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외부로 한번 유출이 되면 아무리 이거를 수사기관에서 지우게 하려고 하더라도 사실은 완벽하게 지우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외부 유포가 되지 않은 것은 다행으로 보입니다. 네, 요즘 10대들이 또 SNS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또 이 부분에 있어서 개개인의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피해자들이 주의를 해야 된다. 이게 조금 현실적으로 안타깝긴 하지만 어떤 점을 좀 주의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 워낙 어린 나이에 SNS를 접하면서 네. 내 사진을 찍어 올리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중독처럼 빠져들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얼굴 사진뿐만 아니라 좀 더 자극적인 사진을 올리게 되고 그런 유혹에 빠져들게 되는 건데요. 사실은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지만 본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든지 이러한 사진을 모르는 낯선 사람에게 준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도 아이가 SNS를 너무 이제 집착적으로 한다라고 할 때 어떤 내용을 주고받는지 다 좀 확인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뭐 성인이라면 사실은 이런 피해를 받는 것이 본인 책임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린 아이가 이런 범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지 내 아이가 그런 범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